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 이제 내가 꺼낼 차례예요. 제인 씨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처음에 제인 씨 만났을 때 부인이 짝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했었나? 만날 생각은 있어? 제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혹시라도 내 말 듣고 상처받을까봐 못하겠어. 꼭 해야만 할 말이 있는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전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줌마는 여기 왜 있는데? 있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강세리의 음모, 강미란의 과거, 그리고 황기만의 추악한 비밀까지. 여왕의 집 49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 기생충처럼 여기 얹혀 사는구나. 강재인은 마침내 패트릭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랬어요?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절대. 강세리가 꾸민 협박 자작극의 실체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면서 회사 전체는 충격에 빠졌고 여론은 순식간에 제인 쪽으로 기울어졌죠. 특히 김도윤 본부장을 향해 퍼부어졌던 악의적인 루머들, 익명 게시판에 퍼졌던 왜곡된 이야기들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내 게시판은 일대 혼란에 휩싸입니다. 게시판에는 사과문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한 직원은 한때 제가 믿었던 정보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김 본부장님과 강 대리님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적었고 또 다른 직원은 조작된 자료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라며 반성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인은 이 글들을 보며 담담한 얼굴로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닫았고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짧지만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제인은 디자인 경합의 정당한 심사 기회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강세리의 조작과 방해로 인해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실력과 진실로 인정받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강세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회장실로 쳐들어갔고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제인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이에요. 왜 아무도 그걸 모르시죠? 황 회장은 그녀의 고성을 묵묵히 듣고 있었고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경합으로 증명해. 그게 내가 말하는 정의라면. 그 말은 강세리에게 전쟁 개시를 알리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회장실을 나섰고 복도에서 제인을 마주치자 날선 눈빛을 날립니다. 제인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지나쳤고 세리는 그 태도에 더 큰 분노를 느꼈죠. 디자인실로 돌아온 세리는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해요. 실수가 없도록 경쟁사보다 앞서도록 다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무리한 요구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강세리의 디자인은 여전히 화려한 비주얼 중심이었고 실용성과 사용자의 니즈는 뒷전이었습니다. 팀원 김 대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쁘긴 한데 고객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또 다른 직원은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아무도 브레이크 안 걸어. 심지어 외부 컨설팅팀도 세리의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부 디자이너는 회의 중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실용성과 사용자 경험이 배제된 디자인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세리는 그 말을 무시하며 되받아칩니다. 브랜드라는 건 감성입니다. 감정을 사로잡는 게 먼저죠. 그러나 그 자신감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패트릭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고 디자인 경합에서 제인에게 패배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반면 제인은 조용히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근을 자처하며 고객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제 매장 환경에서의 시사용 테스트까지 진행하며 모든 요소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디자인이 아닌 사용자 경험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팀원들은 그런 진심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강 대리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번엔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조용히 중얼이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디자인 경합이 아니라 정당함에 대한 싸움이니까요. 경합 전날 밤 제인은 사무실에서 혼자 작업을 마무리하며 화면을 꺼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지금까지 참아왔어. 이제 끝내자. 진실의 무게. 정호성과 마주 앉은 강미란. 그녀는 오랜 시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기로 마음먹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작은 앨범 하나가 들려있었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의 조용한 웅성임 너머로 그녀의 숨죽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본부장님, 사실은요, 이 아이, 승우는 제 아들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호성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의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동자에 떠올랐고 강미라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듯 잠시 말을 멈춘 뒤 앨범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거기엔 어릴 적 승우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붉힌 젊은 시절의 미란이 담겨 있었죠. 정호성은 천천히 앨범을 바라보다 더 이상 참고 있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그럼 승우는? 미란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도 참기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자영 씨와 아이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모성애가 자꾸만 꿈틀거렸어요. 그런데도 말하지 못했죠. 자영이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물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죠. 그럼 왜 지금 말하시는 거죠? 정호성은 조심스레 물었고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에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승우가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해 더 많이 궁금해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아이의 인생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영씨, 그녀도 알아야 해요. 진실을. 정호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앨범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 속 미란과 승우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마치 그 안에 대답이 있을 것처럼. 한편 그 시각 도민준의 집. 최자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승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가로이 TV를 보고 있었지만 자영의 시선은 그의 뒷모습에 닿아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이제는 말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이제 진실을 말해도 될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눈동자는 복잡한 감정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자영 역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승우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도. 그녀는 오랫동안 강미란을 지켜봐왔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미란, 사업가로서의 미란, 그리고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 미란.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결국 자신과 승우에게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를요. 그날 밤 자영은 혼자서 옛날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승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자영의 마음은 짓눌리듯 무거웠습니다.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 난 지금까지 뭘 감춰온 걸까?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눈앞에 떠오른 건 강미란의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나 냉정하고 차갑기만 했던 강미란. 하지만 그날 카페에서 정호성과 마주 앉은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모성애로 가득한 상처받은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그 순간 자영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여왕의 집이라는 거대한 판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거란 사실도요. 강세리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디자인 경합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녀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자존심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쓰던 세리는 어느새 회의실 한켠에서 제인의 팀원 명단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쟤네 중 한 명만 약점을 잡아도 흐름을 바꿀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제인 팀 쪽 사람들 뒷조사해. 가족관계, 병력, 과거 경력까지 전부. 그리고 몰래 사람 하나를 제인 팀에 심어 내부 자료를 빼오려는 시도까지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아 들키고 말았습니다. 패트릭은 이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는 바로 메시지를 보내죠. 이번에도 조작 흔적이 발견되면 세리 씨는 YL에서 퇴출됩니다. 차가운 문장 하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고 세리는 처음으로 심장 한가운데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곧장 강미란을 찾아갑니다. 나 진짜 위험해. 패트릭이 날 자르겠대. 이번에 진짜 나 밀어내려고 작정한 것 같아. 하지만 미란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하죠. 세리야, 이젠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이젠 그만 스스로를 망치는 일에서 멈춰야 해. 그 한마디는 세리에게 비수처럼 꽂힙니다. 늘 자신 편이 되어줬던 강미란. 한순간에 등을 돌려버렸죠. 그녀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 소리칩니다. 날 버려.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해?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리를 위한 변명조차 해주지 않죠. 그날 밤 세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늦도록 도면을 뜯어고치고 있었습니다. 온갖 감정이 머릿속을 뒤엎고 있었고 문득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외모, 빈틈없는 스타일 하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이대로는 안 돼. 난 무조건 이겨야 해.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에 흘릴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익명 제보자처럼 꾸며 제인의 과거 경력 일부를 왜곡한 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SNS상에서 강세리, 응원단을 꾸려 여론을 조작하려는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도 제인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인은 회사 커뮤니티 관리자와 접촉해 IP 추적을 요청했고 정황상 세리 측의 조작 흔적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죠. 결국 세리는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패트릭은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경합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어떤 외부 개입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세리를 지지하던 몇몇 간부들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녀는 점점 고립돼 가죠. 하지만 세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 없어.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그녀는 제인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며 말합니다. 이번 경합 내가 이겨. 넌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걸었는지. 제인은 조용히 일어나 세리를 바라보며 말하죠. 나도 많이 걸었어. 그게 실력과 진심이라는 차이일 뿐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힙니다.
질투, 증오, 자존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대결. 여왕의 집 진짜 전장은 이제부터입니다. 비밀의 열쇠. 김도윤은 황기찬과 홍 사장의 관계를 추적하던 중 드디어 한 오래된 족발집 CCTV 기록을 복원해냅니다. 거기엔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화면 속에서 황기찬은 정장을 입고 어두운 후드티를 뒤집어 쓴 홍 사장에게 무언가 두툼한 봉투를 건네고 있었고 홍 사장은 그것을 받아 재빠르게 5단으로 숨깁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속삭이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지만 영상에는 주변 배경과 시간대, 심지어 그들이 앉은 테이블 번호까지 확실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며 멈춰있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복사한 USB를 하나 챙겨 패트릭과 강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황기만은 은호 유괴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 사장 세리가 그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패트릭은 침묵한 채 영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제인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사건의 끝. 이후 제인은 지체 없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에게 영상 USB를 건네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과거 유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 증거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새로운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증거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차렸고 고발장은 신속히 처리됐습니다. 제인은 경찰서를 나와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되뇌었죠. 이제 끝을 볼 시간이야. 이 거짓의 성 그 마지막 벽을 무너뜨릴 차례야. 밤늦은 사무실 세리는 홀로 남아 디자인 스케치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황기찬이 들어옵니다. 세리야, 이제 정말 위험해지고 있어. 세리는 고개를 돌려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잊었어요. 난 절대 안 물러나요. 황기찬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너였지. 그럼 이걸로 승부를 봐. 그가 내민 봉투 안엔 또 하나의 폭로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카메라는 세리의 떨리는 손과 봉투 속 문서를 번갈아 비춥니다. 화면 암전. 내일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기다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